안녕하세요. 나도우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15화 예고편을 통해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5화에서는 크게 위와 같은 세 가지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황시목과 한여진의 박광수 사건 공조입니다. 서동재의 납치범이 밝혀지기 전 황시목은 서동재를 찾기 위해 박광수 사건에 대해 조사합니다. 서동재의 실종이 그가 과거에 조사했던 박광수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조사 결과 황시목은 박광수와 한조가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합니다. 그 연관성을 찾기 위해 파트너 한여진과 수사하는 황시목. 외곽에서 술 먹고 죽은 사람이 사망 이틀 전에 여자 셋한테 송금을? 사람 탐방을 해야겠네요. 박광수의 은행 내역을 보니 그가 사망 이틀 전에 3명의 여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액을 송금한 게 수상하게 느껴지겠죠. 아마 이 사람들은 박광수가 준비한 접대 여성이겠죠. 금액이 큰 걸 보아 어쩌면 성접대까지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감싸줄 필요가 있을까요? 감싸주는 게 아니라요. 아가씨가 인정했어요? 이 여자가 박광수의 돈을 받은 세 여성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황시목은 박광수와 우태아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시목은 우태아가 관련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야 방송을 통해 알고 있지만 황시목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박광수와 우태아를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 황시목이 우태아와 박광수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들이 15화에서 나올 것 같네요. 누굽니까? 별장의 세 번째 남자. 그리고 별장의 세 번째 남자. 접대 여성이 3명이라면 남자도 3명이 있겠죠. 이 세 번째 남자가 누구인지, 한조와 우태아, 최빛은 어떻게 박광수와 관련이 있는지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이 16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단의 반격입니다. 이 짓을 해서라도 수사권을 못 주겠다 이겁니다. 법제단 검사들이. 이 장면은 거짓 목격자와 거짓 메시지에 관한 브리핑인 것 같군요. 법제단 쪽으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의 흐름을 다시 찾기 위해서겠죠. 정말 법제단에 있다면 누굴까요? 우태하든 김서연이든 배후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을 들어보면 혁신단도 구체적인 물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거짓 목격자와 거짓 메시지로 인해 이득을 보는 측이 법제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혐의를 씌우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물증도 없이 신재용이 브리핑을 할까요? 만약 방송 순서가 최빛과 한여진의 대화가 먼저고 신재용의 브리핑이 나중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혁신단에서 거짓 제보와 거짓 메시지를 보낸 게 법제단이라는 물증을 확보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여진의 위기입니다. 기소권이 검찰한테 있다는 게 뭔지 보여줄게. 너 기소할 거야. 비리경찰로 범죄자, 전과자 되게 해주겠다. 우리의 정의로운 한여진이 비리를 저질렀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비리경찰로 만들 수도 없죠. 무엇인가 한여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상황이 생길 것 같네요. 그리고 신재용과 한여진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진이 신재용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는 걸 보면 말이죠. 혼자 집 밖에 서 있는 한여진의 표정에서 회의감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부디 우리 여진이에게 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5화 예고편을 통해 알아본 앞으로의 내용 전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